안녕하세요. HLB가 인수한 노터스의 자회사 파미노제는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험을 간단히 행하는 모의 실험을 뜻합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의 실험을 할 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모의 실험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이미테이션입니다. 리얼 월드가 아니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스웨덴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입니다. 닉 보스트롬은 모의 실험 가설을 제안했는데 아래 세 가지 중 하나가 사실이라는 주장입니다. 1. 모의 현실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기술 수준에 이르는 문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2. 그런 기술 수준에 이른 문명이 있더라도 윤리나 자원 등 여러가지 이유로 모의 실험을 실행하지 않는다. 3. 우리가 평소 경험하는 사물은 대부분 모의 실험 안의 실체이다. 1번은 시뮬레이션 기술이 없으니까 시뮬레이션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고, 2번은 시뮬레이션 기술이 있으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고, 3번은 실제로 시뮬레이션 기술도 있고 시뮬레이션도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 하나가 사실이라는 것이죠. 과연 어떤 사실이 가능성이 높을까? 닉 보스트럼이 주장한 모의 실험 가설은 3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죠.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닉 보스트럼은 Philosophical Quarterly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요. 제목은 우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가? 매우 흥미로운 제목이죠. 2003년 4월 28일에 퍼블리시드 되었습니다. 앱스트랙에 따르면 주장, argue 한다고 하죠. argue는 논거를 들어 주장하다, 논증하다는 뜻입니다. 주장이라는 건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닉 보스트롬이 주장한 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설득력은 높기 때문에 흥미롭게 살펴보는 것이죠. 닉 보스트롬은 세 가지 제안, 프로포지션 중 적어도 하나가 true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위키피디아에서 살펴본 것보다 더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인간은 post-human stage라는 것에 도달하기 전에 멸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일단 간신히 멸종하지 않고 포스트-휴먼 시빌라이제이션에 도달했네요. 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은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을 가지고 있을 텐데 실제로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뮬레이션이란 도대체 무슨 시뮬레이션을 말하느냐? 바로 진화 시뮬레이션입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끝에 대한 시뮬레이션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 지구에서 생활하는 그 어느 시점, 중간부터 실행할 수도 있고요. 빅뱅부터 실행할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어느 순간에는 지금 현대 문명의 시점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이미 우리는 그런 진화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제안이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메타버스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기초 단계지만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앞선 조상님들의 시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진화 시뮬레이션은 아니더라도 현재 신약 개발에서는 시뮬레이션을 곧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HLB가 인수한 노터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약 개발을 시도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PK, PD와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 개발에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은 없어서는 안 될 인디스펜서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디스펜서블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었죠. 신약 개발에서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있으면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신약 개발을 하면 데이터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레버리징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게 시뮬레이션이죠.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중요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죠. 사람이 눈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는 패턴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사람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컴퓨터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면 컴퓨터를 안 쓰겠죠. 하지만 사람보다 컴퓨터가 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찾아낸 정보가 신약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찾아낸 정보들은 임상시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nform은 영향을 미치다는 뜻이 있습니다. 종교가 삶에 영향을 미치듯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낸 통찰력은 임상시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임상시험의 결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기초가 탄탄하면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된다면 이후에 임상시험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안 될 약을 더 빨리 배제할 수도 있고요. 될 약을 더 빨리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약물 농도, drug concentration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얻은 정보로 First in Human Clinical Trial에서 적절한 투여량을 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투여량은 임상 1, 2상에서 알아내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략적으로 예측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임상 1, 2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대략 이 정도 레인지에서 부작용은 최소가 되고 효과는 최대가 되겠다는 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이라도 정보를 더 알고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dose escalation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투여량을 찾아내는 건 분명 차이가 날 겁니다. 비용도 확 줄어들 겁니다. 컴퓨터 전기세 정도만 조금 더 내면 되죠. 물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인건비도 있겠죠. 하지만 이후 임상시험이 진행되면서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즉 채찍 효과를 생각해 볼 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건 부인할 수 없이 저렴한 코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생물학이란 분야도 있습니다. 생명 형상을 생물학뿐만 아니라 수학, 물리학, 화학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학문이죠. 시스템 생물학은 수학적 모델링을 사용하고 시뮬레이션을 도입한 생물학입니다. 2018년도에는 시스템 생물학 대사 모델로 항생제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했다는 뉴스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시스템 생물학은 신약 개발 과정에 적용할 수 있죠. 세포 내에 존재하는 모든 대사 관련 유전자와 그에 상응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아우르는 기술부터 시작하여 특정 조건에서 세포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을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컴퓨터 모델을 개발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모의 실험입니다. 시스템 생물학은 시뮬레이션을 도입한 생물학입니다. 이제 신약 개발에서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